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영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한국적 쿨함의 탄생, 한 국가가 대중문화를 통해 세계를 정복하다라는 제목의 LA에 기반을 둔 미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올라온 한류 기사 중 가장 전문적인 시각의 기사 같습니다. 기사가 엄청 깁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2012년 여름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 밖에서는 래퍼 겸 가수 본명 박재상, 싸이에 대해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는 영화 음악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비처럼 영화배우와 같은 외모도 선구적인 K-POP 그룹 소녀시대만큼의 팬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발표하자 그의 바이럴 열풍이 불었고 2012년 유튜브 조회수 10억 뷰를 돌파한 최초의 영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중문화의 한류인 한류에 대한 관심은 수년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싸이의 히트는 이 열풍의 세계적 확산을 극적으로 가속화했습니다. 이 현상을 한 한국 출신 미국 기자가 주목했습니다. 한국은 수년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합니다. 하지만 소녀시대나 다른 세련되고 젊은 매력적인 밴드가 해낼 거라고 생각했죠. 싸이는 K-POP 모델이 맞지 않지만 싸이가 없었다면 한국 문화가 이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12세까지 미국에서 자란 한국계 미국인 홍은희 씨는 싸이가 풍자했던 서울의 부유한 강남구에서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이중 문화적 배경은 음악부터 메이크업, 드라마, 먹방까지 다양한 형태의 한류가 세계 문화를 재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관점을 형성했습니다. 홍은희 씨는 2014년 저서 한국 쿨의 탄생, 한 국가가 대중문화를 통해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의 초판에서 한류의 부상이 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도 강하다고 강조하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절박한 한국 정부가 저인프라 경제 발전과 소프트파워 확장을 위해 대중문화에 도박을 걸게 된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홍 씨는 한류를 한국 브랜드를 강화하는 전달체계로 여겼지만 당시에는 한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면 한류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지 10년이 넘었고 한류는 더욱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BTS는 세계 최고의 밴드가 되었고 오징어 게임은 스트리밍 열풍을 일으켰으며 기생충은 영어가 아닌 언어로 된 영화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건들 덕분에 홍 작가는 이 한류 확장판에 4개의 새로운 장을 썼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한국이 한때 프랑스나 미국과 같은 국가에만 국한되었던 영국 쿨 영역에 진입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최근 한류의 놀라운 상승세와 이 물결이 앞으로 어디로 휩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홍은희 씨는 저도 한류가 5년 이상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틀렸다는 사실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류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 회의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트렌드가 오고 가는 것에 대해 매우 냉정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생각 말입니다. 한류가 중공업의 트로이 목마라고 생각했습니다. 목표는 휴대폰, 선박 그리고 건설입니다. 한류가 제 역할을 다하면 그 말을 해체하는 거죠. 저는 사람들의 집중력이 짧고 5년 후에는 한국 가요에 관심을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틀렸습니다. BTS가 분수령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입소문을 속일 수 없고 아이들이 듣는 음악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에게 기생충, 오징어 게임, BTS라는 3인조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드라마가 화장품을 인기 있게 만들고 화장품이 드라마를 인기 있게 만들거나 드라마가 삼성 휴대폰 모델을 인기 있게 만드는 완전한 소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순환으로 여겨집니다. 제 독자 대부분이 미국인 아니면 적어도 서양인이기 때문에 후기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초자본주의 국가이지만 동시에 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정부 역시 산업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공동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서구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미국은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근시안적입니다. 5년 계획, 10년 계획에 대해 생각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쉽게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복수심에 불타는 미국 행정부가 문화단체와 기관들의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중단하고 파기하려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대중문화의 미래를 관리하는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에만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최근 개발도상국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는 아직도 국민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제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자본을 확보했고 민간 기업들은 그 대가로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꺼이 그 자본을 재투자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신뢰에 기반하며 공생적입니다. 정부의 집중적인 개입은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전반적으로 시민의식이 높은 국민이 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은 매우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한국 모델의 특정 측면을 수입할 수 있지만 이는 상업적 차원의 것이지 정부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한류가 어느 정도 전환점을 지났다고 할까요? 주류 문화에 흡수되고 통합된 거죠. 잘 보면 한국식 요리를 파는 서양 음식점들이 많고 그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한국 마스크에 한국산이라고 적혀있든 아니든 사람들은 무조건 삽니다. 미국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아주 약간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어든 아니든 영어로 쓰이지 않는 영화를 보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한류가 그런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전 세계 한국 대중문화 팬층은 놀라울 정도로 다문화적인 것 같습니다. 아시아인이나 아시아계 미국인이 창작하거나 공연하는 다른 대중문화에서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영어가 아닌 언어로 된 대중문화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K-콘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건 10년 전에도 관객이 5만 명이 됐다는 거였습니다. 온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인은 아니었지만 유색인종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익숙한 무언가가 와닿는 걸 느꼈어요.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는 텔레노벨라와 아주 비슷해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미국 외 사람들은 우리 문화권에서도 가족이 이렇게 보여요라고 말하곤 하죠. 할리우드가 아닌 그들에게 훨씬 더 익숙한 가족 구조를 보여주는 대안이 있다는 게 정말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단순히 친숙함 때문만은 아니죠. 그렇죠. 새 책에서 당신은 BTS 팬인 니나 페레즈를 인터뷰했는데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이성애자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애정을 표현하는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서로에게 밥을 먹여주기도 하고요. 미국 문화에서는 남자아이들이 감정을 드러내는 게 허용되지 않아요. 서로 껴안거나 업혀주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요. 사람들은 한국 남성의 관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BTS가 얼마나 가까운 것처럼요. 그들은 서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느 정도 중성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것이 남성성을 위협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서구 사회에는 그런 모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진보적이고 평등주의적이지만 성 정체성의 불을 지는 여전히 충격적입니다. 사람들은 대안을 보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는데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전체 파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파일을 원했습니다. 한국의 초기 수출 전략은 미국이 무시하는 찌꺼기를 노리고 개발도상국을 공략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이 허황된 꿈처럼 보였던 매우 긴 야망의 시기를 거쳤고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K문화 열풍은 미국에서 두드러지기 전에 라틴 아메리카를 장악했습니다. 드라마는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파라과이에서만 쓰이는 과라니어와 같은 지역 방언으로도 번역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K-팝이 소비자를 끌어들여 브랜드 충성도를 구축함으로써 아마도 20년 후쯤 이들 국가가 중산층 시장이 더 커지고 아이폰 대신 삼성 휴대폰을 사치품으로 여기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한국의 소프트파워 성공을 모방하려는 다른 나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이 그렇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국내 문화 산업을 가지고 있지만 한류에 비견할 만한 문화 수출을 전무합니다. 중국이 수년간 한류와 비슷한 문화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왔지만 성공하지 못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국은 중앙 집권화된 작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해야 할 때면 민첩하게 대응하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규모가 매우 큽니다. 다양한 민족, 종교, 언어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중앙 집권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둘째, 더 큰 이유는 한국처럼 대중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려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열이나 자신이 만든 것 때문에 감옥에 갈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중국 정부의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없다면 중국에서는 중류열풍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젊은 백인 여성들이 쓴 한국 생활에 대한 소설 장르가 꽤 있습니다. K-팝 팬픽션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종류의 소설을 시리즈로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장르가 유행하기 시작하고 한류가 더 이상 인종이나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관련이 없게 된다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우리나라 그 누구도 싸이가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킬 당시까지도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강타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류를 쫓던 이 기자 또한 5년 정도 붐을 일으키다 끝날 줄 알았다고 하니 한류의 세계적 현상은 우리에겐 정말 기적이 되었습니다. 한류는 그야말로 세계 속으로 연착륙을 했고 앞으로도 K-팝, K-드라마, K-영화, K-푸드로 인해서 더 안정적인 문화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